그래, 이거야. 오랜만에 돌아온 클래식 K-팝 콘텐츠입니다. 이게 한번 하려고 하면 손도 많이 가고 한번 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좀 심각할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한번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해도 엑소가 컴백했다는데 이 곡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K-팝을 정리하고 갔던 전설의 곡, 그 당시 이 곡을 커버 안 했던 댄스팀은 없었던 스엠의 전설곡 으르렁 분석 먼저 하고 가시죠.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엑소라는 라이징 스타.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이 시대는 뭔가 변화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뭐 특출난 왕의 자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전에 활동하던 그룹들의 쇠퇴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좀 해먹을 만큼 해먹은 팀들의 후반부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아이돌 팀들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정점에 오른 팀들의 활동은 이어지고는 있었지만 누구 하나 막 핫하다, 대세다 이런 느낌은 좀 덜했던 때라고 생각을 해요. 보니까 이때 당시 활동했던 가수들이 비스트가 섀도우라는 곡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게 비스트의 정점을 지나 이미 비스트는 잘하는 그룹으로 남아있었고 이제 뭔가 화력으로 홍보하기보다는 유명하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던 시절이었던 것 같죠. 그리고 해당 해가 13년도기 때문에 이 해를 기점으로 이전에는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그리고 빅뱅과 GD가 이미 정점에 올라서 이미 씹어먹고 있을 당시인데 대중들은 이런 최정상급 스타들 뿐만 아니라 떠오르는 신예 혹은 뭐 루키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필요했기 때문에 으르렁은 적당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인피니트가 당시 으르렁하고 팬덤에서의 대척점이었다고 해요. 데스티니라는 곡이었다는데 저는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처음 들었거든요. 진짜 내가 인피니티 곡을 몰랐던 것도 아닌데 이때 솔직히 이 곡이 있었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이거 조사하면서. 네. 다시 네 곁에서 떠나지 않을게. 널 떠나 행복할 수 있단 말 하지만 show my destiny. 그리고 으르렁이 나왔을 때 이게 얼마나 핫했는지 알 수 있는 것들이 당시에 유명했던 곡들이 너무 쟁쟁했던 곡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일단 으르렁 나오기 일주일 전에 FX의 첫사랑니가 나왔대요. 아마 엑소가 없었다면 조금 더 높은 커리어를 달성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안녕 한 번쯤은 날 들어봤겠지 너의 사랑니 Attention boys 나는 좀 다를걸 다른 애들은 딱 밀어 그리고 으르렁이 나오기 3일 전에 산이의 아는 사람 이야기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 노래도 제가 잘 알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잘 안 들었거든 이때. 산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 곡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곡은 아니었거든. 왜냐면 나도 제목을 아니까. 그는 그녀를 너무 사랑했대. 1년을 넘게 만났어도 반하겠대. 매일 밤 택시 타고 그녀를 데려다 주고 그는 막차 타고 집에 돌아와 쓰고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 그리고 으르렁이 나오고 대충 그 주쯤에 범키의 갓고 놀래가 나왔는데 이게 개띵곡이거든요. 물론 으르렁 같은 대중 어떤 그런 그룹의 곡은 아니지만 아마 지금까지 으르렁을 듣는 노래로 들으시는 분들은 없어도 요 노래는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우리 단둘이 이 길을 걷고 있으면 더 바라는 건데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게 훨씬 더 달콤하다는 걸 처음 배웠어 두근대네. 그리고 이어 바로 다음 달에 활동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GD였어요. 당시의 곡은 네가 뭔데와 삐딱하기였는데 지금 봐도 알 수 있는 게 이 곡이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냐면 어지간한 곡이었으면 으르렁한테 밀렸지. 그렇잖아. 으르렁에 그게 엄청 셌었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서 살아남아서 히트곡으로 기록이 된 걸 보면 정말 대단하긴 했죠. Baby, love you 이렇게 말하지만 네가 뭔데 축하해 그새 다른 남자 또 만났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넌 탐은 길거리를 가득 채운 기러기들 내 맘과 달리 날 밤은 나를 위해
그리고 버스커의 처음엔 사랑이란 게라는 곡이 바로 다음 달이 9월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이 곡도 그 선방을 좀 했지 솔직히 리스닝용으로. 으르렁 같은 그런 대퍼포먼스 곡 사이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곡은 지금도 명곡으로 회자되고 있으니까. 근데 회자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정용돈의 몫이 컸다고 봅니다. 처음엔 사랑이란 참 쉽게 영원할 거라 그렇게 믿었었는데 나에게 사랑이란 게 두 번째, 으르렁 TMI입니다. 몇 가지 으르렁에 대한 정보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야기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00년대 초반 이후로 음반 시장이 되게 불황이었다고 해요. 단일 앨범이 100만 장 판매가 12년 만에 으르렁으로 이게 깨졌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다른 곡들이 음반 판매량이 저조했었는지 알 수가 있고 으르렁의 판매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또한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으르렁은 전통적인 스엠 스타일의 곡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약간 다크한 맛도 좀 있어야 되고 전통적인 스엠 스타일의 곡이 약간 그런 건데 이 곡은 되게 세련되고 미니멀한 곡이잖아요. 그래서 차별화가 좀 됐던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곡들에 비해서. 그리고 당시 감독이 원테이크 기법에 굉장히 진심이었던 게 으르렁 카메라 워크에서 뭐 하나 튀는 구간이 없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동선을 보여주는데 그 동선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식으로 어서 나온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있어가지고 이걸 하나 첨부를 해보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원테이크 방식을 유행시키는데 일조를 했죠. 그리고 꽤나 흥미로운 비하인드가 하나 있는데 뮤비가 공개되고 창고 뒤쪽에서 사람 형체가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때 커뮤니티에 이게 되게 핫했다고 하는데 잘 보면 사람이 보여요. 지금도 이 설이 유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작업에서 귀신을 보거나 뭐 하면 대박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터라 약간 괴담처럼 퍼졌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스태프였더라라는. 그리고 당시 1위 기록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뮤뱅 2주 연속 1위, 쇼 음악 중심 3주 연속, 인기가요 트리플 크라운, 엠카 트리플 크라운, 뮤직 쇼 챔피언 트리플 크라운. 근데 그도 그럴 법한 게 이게 아이돌곡이어서 팬덤발로 성공을 했다기보다는 노래 자체와 퍼포먼스가 대중들에게 먹힌 사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팬덤으로 1위한 어떤 그런 곡은 아니었다라는 기억이 확실히 있어요. 이때도 진짜 난리가 아니었거든. 세 번째,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에는 신세계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던 해라고 나오네요. 지금 봐도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고 근데 이게 회자되는 명작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대사나 이런 것들.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벌써 이만큼 시간이 지났다. 세월이 빠르다. 이런 거고요. 역시 명품이 좋긴 좋아 이 씨발 시커먼 게 좋네 안 보여. 지금부터 이런 게 목공으로 넘어가냐? 응? 야, 니들 어울리는 걸 처먹어. 고세 회사를 홀랑 털어먹어버리시겠다. 어이 이중구 당장 씨발! 그아가리 찢어버리기 전에! 그리고 당시에는 응사 시리즈가 방영을 했던 때네요. 저는 응사를 안 봐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때 꽤나 흥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도 자주 언급되는 레전드 드라마잖아요. 근데 이걸 안 봐가지고 한번 봐볼까? 그리고 이때 스냅백이 유행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게 또 으르렁과의 연결점이 되죠. 으르렁에서도 스냅백이 안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코디에서도 큰 축을 담당하기도 하니까. 근데 이때 모자는 무조건 스냅백이었다. 아시죠? 자, 2013년도 안무 특징입니다. 13년도 안무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이게 같이 비교를 하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뭐냐면 으르렁하고의 차이가 해당 연도 곡들이 굉장히 강렬한 사운드가 추가되던 곡들이 많아요. 1위를 했다거나 뭐 그런 곡들은 아닐지 몰라도 해당 연도에 있었던 곡들이 뭐냐면 앞서 이야기한 뭐 인피니티의 데스티니 뭐 이런 곡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BAP의 원샷 그리고 방탄의 데뷔곡 No More Dream 그리고 샤이니의 Everybody 이런 곡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강렬함을 가져가는 곡들이었거든요. 곡들이 범상치가 않지만 으르렁은 그 흐름에 반해서 약간 좀 다른 스타일의 곡이었죠. 그게 어쩌면 성공의 이유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안무들의 특징이 좀 있는 게 으르렁을 포함하는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당시 안무에서 이건 어렵다 또는 우리 안무 빡세다 등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구간들이 종종 담겨 있어요. 그 의지들이 있어. 우리 안무는 빡셉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의지들이 좀 있어. 어떤 곡들은 이렇게 빡셀 필요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곡들도 있었고 여튼 이때 대중가요에서 안무의 난이도 혹은 뭐 빡셈의 정도가 높았어야 미덕이던 시절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안무들이 굉장히 뻗고
강하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포커스들이 많이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힘을 아끼지 않고 뭔가 열심히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안무였거든요. 으르렁 역시도 그런 느낌이지만 뭔가 풀어내는 느낌에서 차이가 좀 심했죠. 으르렁은 약함에서 강함을 찾는 느낌이지만 당시 활동했던 곡들은 강함에서 더 강함을 찾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자, 5번째입니다. 으르렁 안무입니다. 아마 기억이 맞으면 이때부터 안무가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 밝히는 움직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안무가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아서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만 안무가가 누군지 밝히는 경우가 있었고 나머지는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가곤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 시기 앞뒤로 그러니까 딱 이 시기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이 시기 앞뒤로부터는 약간 안무가가 누군지 안무를 어디서 받아왔는지 이런 것들이 마케팅 포인트로 좀씩 쓰기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안무가는 닉 베스인데요. 저스틴 팀버레이크, 자넷 잭슨 등과 작업을 많이 한 안무가입니다. 닉 베스는 쏘리쏘리, 링딩동, 루시퍼 그리고 뭐 이후 이어지는 중도까지 작업을 했다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몰랐는데 슈퍼볼 2018년도 거기서 전체 퍼포먼스 디렉팅 총괄을 했다라고 하니까 미친 이력이 있는 안무가죠. 자, 그러면 으르렁 안무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 앞에 시작할 때 섹시라는 단어가 들리는데 이걸 표현하는 상황인데 이거 섹시 맞아요, 여러분? 뭐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뭐 맞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거 나만 들리는 거 아니죠? 봐봐. 근데 여기가 이런 소리 예전에 표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걸 표현하고 들어간다고. 이 부분에서 컨트롤이 다 들어가 있어서 필링이 되게 잘 보이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늘리고 끝나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거든요. 보세요. 봐봐. 딱 하고 딱 들어오는 데까지가 기가 막히게 맞는다고. 요런 파트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바로 다음입니다. 시작은 스네어를 잡는 시작으로 되어 있어요. 짝을 잡아요. 그쵸? 방금. 짝 이렇게 한번 잡아주잖아. 그 다음에 이후에 쿠궁 바로 들어오는데 킥을 잡아요. 근데 이때 넥타이를 잡는 동작으로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화면상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는 고개가 중립으로 맞춰지는 시선 이동과 쿠궁 요거의 적절한 조합. 요렇게 되는 거죠. 요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낚아채듯이 착소리를 가볍게 잡아서 진짜 말 그대로 낚아채는 듯이 진행하는 상황. 요렇게 낚아채는 느낌 요런 게 있었고 이후에 잘 들어해서 한번 비워주고 다시 한번 차게 가볍게 쳐줍니다. 그쵸 잘 들어야 비워주잖아. 잘 들어야 한번 비워주고 착. 여기가 되게 재미있는 파트인데 킥과 가사가 절묘하게 섞여 있어요. 쿠궁을 표현하고 바로 위험해 텍스트대로 안무가 진행되는 파트인데 근데 여기서 잘 들어보면 지금 위험해에서 해는 또 스네어가 있는데 그걸 따로 표현을 했어요. 보세요. 봐봐. 봐봐. 쿠궁 위험해가 같이 들어간다고. 요런 부분들. 그리고 So Dangerous에는 한번 비워주고 큰일라에서는 또 한번 풀어주는 완급 조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큰일나. 풀어줘. 좋아요. 23초에는 킥을 다시 빠르게 잡아주면서 진행합니다. 쿠궁. 쿠궁 이렇게 재밌는 구간입니다. 바로 다음입니다. 백현 파트로 시작되는데 바로 킥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앞을 늘려서 킥 파트가 제대로 박혀요. 눈에. 봐봐. 앞을 늘렸잖아. 여기 늘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 쿠궁이 들어온다고.
좋습니다. 그리고 27초 여기는 아이돌의 극명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팬들을 조련하는 여유로운 파트로 비워둔 게 신의 한 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백현이 기가 막혀요. 좋습니다. 아주 좋죠. 그리고 여기 31초는 첸으로 바뀌는 파트인데 전원이 돌아서면서 메인인 첸만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장치를 해둔 파트예요. 근데 여기서 33초에 고개가 들어가면서 진행되는 안무 형식은 그때는 좀 애매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요런 안무가 신선한 안무거든요. 세련된 안무들의 특징이 요런 거예요. 봐봐. 자, 여기서 혼자 남겨두고 나머지가 돌잖아. 그러니까 살지. 그리고 요거 요렇게 들어오면서 진행된 요 안무, 이거 약간 애매하다고 느꼈거든. 근데 이런 안무들이 세련된 안무들이야. 그때 당시에 뭔가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좋았다라는 거. 자, 바로 36초입니다. 이 부분 안무 해본 사람은 아는 파트인데 이 부분 완급 조절이 쉽지가 않아요. 일단 이 부분 페이크가 있는 게 앞부분은 좀 편하게 진행되는 척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렇게 약간 편하게 진행되는 척하는 경향이 있어. 이렇게. 근데 갑자기 37초에 킥을 잡아주면서 빠르게 정리가 되고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동작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컨트롤이 돼요. 근데 이거 잘하기 어렵거든요. 봐봐, 컨트롤 기가 막히잖아. 근데 여기서 잘한다. 그리고 41초에서 바로 풀어주면서 나오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도착이 딱 잡히는 구간으로 안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걸 또 바로 잡아놓고 또 컨트롤로 또 이렇게 풀어주고 숨도 못 쉽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숨도 못 쉬어가지고 이거 하고 있으면 진짜. 그리고 다음 욕인데 이 안무 잘 소화했냐 못했냐의 그 기준이 뭐였냐면 45초에 킥을 빠르고 정확하게 2번을 쳐줬냐,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3번을 제대로 끊었냐, 이게 관건이었어. 봐봐, 지금 방금 여기였거든요. 지금 여기 쿠궁 여기 있죠. 요거 얼마나 빠르게 잘했냐, 그리고 나서 이거 3번 얼마나 잘 끊었냐. 요거 잘 못하는 애들 많았거든. 요게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신가요?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백현 파트에서 약간 빵만 먹다가 우유를 주는 느낌이 드는 구간인데 약간 풀어주는데 그렇다고 다 풀면 댄스부 리더한테 혼납니다. 이거 찐이에요. 여기가 약간 풀리는 느낌이 있다고, 그잖아. 약간 풀리는데 그렇다고 이걸 진짜 완전히 다 풀면 안 돼. 약간은 잡아주고 있어야 돼. 이 부분은 약간 요런 파트가 있었고, 근데 그나마 이 부분 안무가 으르렁에서 제일 쉬운 파트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방심을 하면 안 돼. 왜냐면 50초에서 뒤로 가는 파트가 그냥 리듬감 없이 가면 되게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방금 이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여기 뒤로, 지금 방금 이렇게 뒤로 가잖아. 요런 부분. 여기서 리듬감 없이 가면 약간 깨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시우민이 깨알같이 모자를 가져가는 파트죠. 요런 파트가 있습니다. 만약 이때 챌린지가 있었으면 이거 난리 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뭐랄까, 딱 너무 어렵지 않지만 하면 개간지나고 너무 안 쉬워 보이면서도 그래도 또 연습하면 할 만한 정도의 딱 적당한 난이도예요. 요게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엄청 많이 어렵진 않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문성 없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또 시작이 깨알 일이 하나 있는 게, 보세요. 도미노가 되거든요. 이렇게 도미노가 되는데, 근데 이때 찾아보니까 세훈이 초능력이 그 바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형상화돼가지고 도미노로 나왔다, 뭐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게 또 그럴 법도 하고. 그리고 57초부터 시작된 이 안무는 진짜 안무가 특이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파트예요. 근데 또 너무 이상해서 이게 뭐야 하는 정도는 아닌데 로직하지만 특별하게 뽑힌 느낌? 약간 그런 거. 논리적이긴 한데 뭔가 좀 약간 이런 시작부터 되게 특이한 동작입니다. 리듬도 특이하고요. 봐봐, 아니 이런 동작을 하냐고. 근데 여기서 바로 57초에 아래로 내려가지는 모션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러운 점프가 이뤄지는 거 보면은 되게 상식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동작 자체가 독특해서 인상 깊죠.
이걸 이렇게 주면서 점프를 주고 약간 이런 것들 되게 뻔한 것 같은데 막상 보면 이런 안무가 있진 않았던 그런 상황이에요. 57초 이 구간 동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그 모이 쪼듯이 비둘기 무브 파트거든요. 이거 두 번 이거 하는 거. 근데 이때 그리고 이후 나오는 무릎 하나 깨진다 생각하고 돌려라 파트가 임팩트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이거 비둘기 할 때 이거 두 번 몸을 제대로 쪼듯이 이렇게 안 잡아주잖아요. 그럼 맛이 안 살아요. 이 파트부터 받은 에너지로 끝까지 가기 때문에 이 파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거지. 요거 되게 중요했고 그리고 바로 나오는 요 파트는 무릎 하나 깨진다고 생각하고 돌려라 파트죠. 여기서 남자애들 눈깔 다 돌아갔어요. 왜냐면 존나 멋있는데 크게 안 어렵고 또 어려워 보이지만 또 이게 또 가성비가 좋은 파트였기 때문에 하고 나면은 오오 소리가 나오지만 막상 해보고 나면 별로 그렇게 많이 어려운 파트는 또 아니야. 요거 딱 해서 남자애들 오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방금 1분 여기서는 일어나면서 두 번 밀어주는 여기가 있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고개를 쳐주느냐 안 쳐주느냐의 차이. 이거 약간 이렇게 고개를 쳐주냐 안 쳐주냐의 차이가 좀 있고 그리고 여기서 1분 1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아까 말했던 중요하다고 말했던 그 비둘기 파트 고개가 또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음악 표현이 나오는데 두 번 비둘기를 하고 곁에서라는 가사에 리듬을 엇박으로 타주면서 쫀쫀하게 잡아주는 형식을 가져갑니다. 봐봐 여기 그녀 이렇게 요런 형식을 갖춘다라는 거. 그리고 이후 1분 3초에서 다시 흐름을 풀어주면서 방심하게 만드는 파트가 나와요. 근데 이게 그냥 한번 무작정 풀리는 파트가 아니고 한 번씩 포인트를 주기도 하는 흥미로운 파트예요. 요런 부분 이젠 따닥 이렇게 딱 쳐주는 요런 파트들이라든지 포인트를 좀 주죠. 요런 게 있었고 자 여기에 한 번 흐름 잘못하고 들어가면요 계속 꼬이는 파트입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서는 한 번 흐름 타면 그럭저럭 어렵지 않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동작은 많아도 박자가 일정한 편이라서 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춘 사람이면 요 정도까지는 따라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럭저럭 따라갈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난 따라가. 근데 여기서도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여기서 고개 안 흔들면요 모양도 안 살고 리듬도 덜합니다. 맛이. 요거 해본 사람이 알아요. 봐봐. 지금 여기 봐봐. 고개가 이거 두 번 흔들어줘야 돼. 그래야 맛이 딱 살고. 그리고 문제는 여기 1분 9초부터인데 당기는 부분부터 옆으로 돌려가지고 내리는 파트가 살살 어렵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어렵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여기 1분 12초에 다그닥다그닥 파트는 춤 못 추는 애들은 따로 연습을 해야 될 정도로 리듬이 어렵죠. 요거는 따로 연습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파트였었어. 근데 여기가 리듬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 하나가 뭐냐면 이 다그닥다그닥 파트 전에 팔꿈치 빼면서 리듬을 아예 없애버리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다그닥으로 들어가는데 초심자가 좀 어렵죠 리듬이. 지금 여기서 리듬을 아예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거 치고 그냥 그대로 아예 다 없애버리면 안 되고 박자를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그대로 쭉 진행이 돼야 돼.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어렵지 초심자가 하기에는. 자 바로 다음은요. 이런 연출은 분명히 이전에도 존재했을 겁니다. 했을 거야. 누군가는 시도했을 수도 있고 다른 결과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으르렁만큼의 파급력은 아니었다는 게 사실이죠. 이렇게 해서 전달하는 파트는 반대쪽으로 전달하는 파트 와서 이런 방법은 훗날 수많은 케이팝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이후로는 각종 댄스 영상들, 그러니까 연습 영상들 이런 거 카메라 워크에선 이런 거를 하나씩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은근슬쩍 따라하는 경우들도 많았고 이렇게 카메라 가져가는 요런 부분들. 이게 케이팝의 역사에 길이 남을 모먼트인 건 사실인 것 같기는 해요. 요런 방식이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은 솔직히 디오의 보이스가 다 채웠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죠.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의 동작은 드럼에 약간 움직이는 거를 제외하고는 크게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왜 이 구간이 비어 보이지 않겠나 이 말이야. 디오의 보컬과 몰입감 때문이죠. 봐봐. 생각보다 되게 약간 좀 미니멀하게 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도 디오의 초능력이 그 힘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이 곡의 분위기상 억제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이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약간 억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들. 초능력 잠복기를 다뤘다 그러더라고 이게.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약간 이런 거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여튼 그런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모자가 깨알같이 수호한테 넘어가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요렇게 깨알같이 넘어가는 디테일이 또 있고, 근데 여기서 보인 이 동선 역시도 아까 이야기한 많은 가수들의 카메라 워크에 영감을 줬어요. 카메라가 같이 돌아간다거나 옆으로 치운다거나 하는 다양한 형태들로 변형이 돼서 오늘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봐봐, 이렇게 같이 가잖아 카메라랑. 자, 여기 동작도 마찬가지죠. 이게 보세요. 요거 이게 당연히 유명한 동작들도 많고 하긴 한데, 이거 아마 공연하신 분들한테는 이 동작이 되게 유명할 거예요. 요거 뭐 이런 게 있지? 혹은 되게 뭐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안무를 따라했던 사람들한테는 이 동작이 상당히 특이하고, 무대에서 막상 이 동작 해보면 되게 신나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 자, 이 구간은 예전에 볼 때도 속았는데 결과적으로 2번 페이크를 주는 파트입니다. 수호 반대편에서 세훈으로 넘어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때 일반적인 그림은 반대에 있는 세훈이 파트를 이끌어가는 게 그게 이제 일반적인 진행인데, 근데 여기서는 한 번 더 넘겨요. 이렇게 한 번 넘겼어.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진행이 되는 게 맞잖아. 이 부분은 팬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넘어온 파트가 아까 수호가 아닌 루한으로 교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수호였죠? 수호였어요. 넘어왔죠? 근데 여기서 그럼 다음이 넘어가면 일반적으로는 수호가 있어야 맞잖아. 근데 메인이 바뀌어 있죠. 이렇게 요런 재미있는 기믹이 있는 퍼포먼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아까 세운 파트에 안무 있는 거 아셨어요? 보세요. 뒤에 보잖아요. 안무가 있어요. 보세요. 그죠? 뭐 안무가 있어요. 이렇게 깨알같이 파트마다 안무가 들어있다라는 거. 근데 이거 실은 아무도 모를 것 같아. 예. 안무는 앞서 나온 곡과 같은 안무라서 그 부분은 좀 넘어가더라도, 이런 파트가 스엠의 변태 기질을 살리는데 되게 그런 일조했던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루안이 계속 파트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옆에서 디오가 파트의 애드립을 계속 이어나가는 형식입니다. 봐봐, 보이세요? 요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적당히 본인이 할 만큼 하고 다음 파트로 들어가는 구성인데, 이런 게 몰입감을 되게 높여줘요. 그리고 딱 다음 동작으로 딱 들어가잖아. 요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만한 파트인데, 1분 57초에 저 뒤에 깔리는 길을 비켜라라는 멘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찬열이 살리고 있어요. 기가 막힌 디테일입니다. 보세요. 보이세요? 봐봐, 이런 디테일이 있다고. SM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 파트와는 상관은 없는데 2분 2초 여기서도 이거 카이 맞나요? 여기 뒤에 보면 카이가 있어요. 여기 숨어있다 나오는 디테일인데 보세요. 봐봐, 여기 뒤에 보이시죠? 여기 있잖아요, 진짜. 근데 이게 이 부분도 카이 순간이동하고 좀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카메라 워킹 구조상 아까 저기 있던 사람이 어떻게 여기로 나오지? 약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름 설득력은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자, 이곡까지 쓰는 상황이면 일단 3방향을 다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퍼포먼스는 이전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이렇게 보는 상황이 있었고 이렇게 보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3방향을 지금 일단 사용을 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 파트의 시작은 세훈의 EXO 그 사인이거든요. 근데 이거 남자들이 진짜 많이 따라하고 싶었던 그 욕망이 있습니다. 요거 해보고 싶다 하는 애들 되게 많았었어요. 이렇게 사방으로 사용이 되는데 몰입감이 깨지지 않고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게 높은 기획력에서부터 나온 어떤 그런 결과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가 막히죠. 자, 이 부분도 가성비 파트로 좀 유명했어요. 가운데 있는 찬열이 뭔가 크게 하진 않지만 파트 자체가 꽤나 멋스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안 하잖아, 칠은 딱히. 근데 가성비가 되게 좋은 파트였고, 그리고 여기 2분 17초 이 파트에서의 동작이 이 안무에서 가장 고난이도의 동작입니다. 찬열, 그러니까 메인에서 진행한 사람이 딱히 뭐 안 해도 되는 거라서 되게 가성비 있는 파트예요. 여기 이 파트 사람은. 근데 안무 개빡세요. 보세요. 기가 막히죠? 와. 그리고 여기서 세훈만 원킥으로 일어나는 디테일이 있어요.
요런 디테일이 또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안무는 뭐 크게 뭐가 있진 않아요. 근데 이건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군가 공연을 하는데 이 파트를 맡았다? 그거는 댄스팀에서 제일 춤을 잘 추는 사람이었어야 해요. 요 파트를 맡았다. 네. 아무리 내가 선배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도 카이 파트는 팀 내 에이스에게 넘겨주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 그냥 나이가 많고 팀에서 힘이 있다고 해도 이 파트는 정석대로 춤을 제일 잘 추는 사람한테 넘겨주는 게 맞아요. 그 암묵적인 룰이 있다고. 자, 이 부분에서 질려버렸어요. 지금 여기까지 해서 완전히 모든 방향을 사용한 거거든요. 의도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히 이 무대 기점으로 놓고 보면 안 쓴 방향이 없는 퍼포먼스가 된 거예요. 이렇게 안 쓴 방향이 없는 퍼포먼스가 됐죠. 다 썼어요. 이 방향까지 썼잖아 지금. 근데 여기서 45초 보면은 카이만 고개를 돌리는 형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어. 이렇게만 돌아가는 형식이 있는데 뭐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48초 여기가 또 여심 때려잡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파트거든요. 딱 뭔가 많이 하진 않지만 잘생긴 놈들이 3명이서 무대기로 나와주니 안 좋고 배겨? 이렇게 막 나오잖아. 미쳐버리는 거야.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 55초 여기서 수호가 되게 참 좋았었어요. 그 뭐랄까? 우리가 이 시절을 되게 가둬놓은 느낌이고 젊고 어리고 약간 이래서 귀엽기도 하고. 근데 되게 좋아하기도 하죠 자기가 하는 거를.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안무가 가능한가? 라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춤추시던 분들이 당시에 이 구성에 되게 많이 놀랐는데 안무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360도로 돌아가면서 끊기지 않게 구현될 수 있는 것 자체가 당시 상상으로는 구현이 됐네 말았네 이거는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흔하지 않던 시절이에요. 물론 누군가는 시도해봤을 수도 있고 생각을 해봤을 수는 있는데 이게 직접 구현이 되는 공연의 형태로 풀어낸 건 이게 처음일 거예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좀 돌아간다고 이제 봐봐. 이렇게 이 그림이 그냥 돈다는 개념보다는 파트에 또 돌아가면서 그 메인 한 명씩 잡아주는 그런 거거든요. 봐,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또 이렇게 잡아주고 근데 봐봐 딱 도착하니까 또 디오 파트야. 봐봐 그 자기 립싱크하는 부분 또 넘어가고 기가 막혀요. 그 3분 20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형태를 바꾸고 이걸 또 360도로 돌리는 과감한 시도. 와 이걸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리고 여기 32초는 깨알 같은 재미가 또 있죠.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원래 카메라가. 약간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엑소의 으르렁 한번 만나봤는데 영상이 많이 길죠. 그만큼 엄청난 안무였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중도까지의 라인은 엑소의 독주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정말 미친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만약에 이 영상이 10만을 넘기면 정말 그런다면 이대로 제가 중도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이걸 다시 만들면 또 얼마나 영상이 길게 나올지 가늠도 안 되는데 여튼 그래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보면서 재미있으셨던 부분이 있으면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약간 이런 부분이 재밌다. 그리고 여러분 밑에 하입이라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 영상이 퍼지는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요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엑소의 으르렁 더 많은 분들이 같이 보면서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너무나 좋았던 곡이지만 이번 곡 크라운에는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크라운은 멤버십 전용으로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엑소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쉬운 퀄리티였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컨텐츠를 구독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어는 13개국어로 지금 계속 달려지고 있으니까요. 해외 팬들도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밑에 가입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요 영상 끝으로 이제 또 하나 더 봐야죠. 우리가 리액션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션을 또 우리가 안 볼 수 없잖아요. 요거 같이 한번 보면서 또 한번 보자고. 멤버십 영상 밑에 있고 리액션 영상도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